약 2주 전에 BC주에서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새로운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 개정안을 발표해서 유학생들의 시위까지 일어났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 온타리오주에서는요 2024년 학생비자 배정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유학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온타리오주와 BC주 이 두 개 주가 구체적인 정책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대폭 변화하는 캐나다 유학 후 이민 판도가 슬슬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BC주와 온타리오주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C 인터내셔널 포스트 그래주에이트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 개정안을 알아보도록 하죠. 이 새로운 개정안은요 2025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2025년 1월 전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설명할 이 개정안에 적용을 받습니다. 첫째, 변경안의 취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BC주 공식 웹사이트의 내용에 따르면요 BC PNP를 일종의 영주권을 따기 위한 지름길로 악용을 하는 bad actors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요 영어 또는 불어, 캐나다의 공용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고학력자일수록 BC주 경제에 제대로 기여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악성 교육기관 그리고 리크루터, 여기서 리크루터는 유학원이나 이주공사를 뜻하죠. 그래서 악성 교육기관과 리크루터, 즉 유학원이나 이주공사들로부터 유학생을 보호하려는 BC주 당국 Ministry of Post Secondary Education and Future Skills 부의 노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부분은요 주정부에서 미디어를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입니다. The issue falls under Municipal Affairs Minister Anne Kang, who declined our request for an interview, but provided a statement to Global News about concerns connected to a growing market of private academic institutions where the standards are unclear. Some have misrepresented it as an easy pathway to permanent residency. We are updating the BC PNP to give people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which immigration pathway works best for them. 자, 그러면 변경 내용의 세 가지 큰 꼭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 스트림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학사 스트림, indeterminate, 즉 무기한 정규직 풀타임 잡 오퍼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영어 또는 불어 공인시험 CLB 8 레벨이 돼야지 이 스트림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스터 스트림, 즉 석사 스트림이에요. 이거는 전공과 무관하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격에 엘리저블한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1년 이상 풀타임 잡 오퍼를 받아야 합니다. 스킬드 분야의 잡 오퍼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티어 레벨 0, 1, 2, 3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역시 CLB N 레벨의 영어 또는 불어 공인 시험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박사 스트림, 닥터레이 스트림이요. 이건 역시 적격의 교육기관에서 졸업을 했거나 아니면 PhD 후보자 대상이 돼야 하고요. 잡 오퍼는 필요 없습니다. 박사 스트림은요. 하지만 영어 또는 불어 레벨은 역시 CLB 8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같은 페이지에 짧지만 중요한 부분이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 섹션 설명을 들으실 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사, 석사, 박사 스트림 세 가지 스트림에 신청할 자격이 안 되지만 캐나다 내에서 학위 또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BC PNP 프로그램에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BC PNP 이 유학 후 이민 개정안의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죠. 자, 이번 BC PNP 유학 후 이민 개정안의 맥락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게 뭘까요? 네, 바로 공용어 구사 능력 CLB 레벨 8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유학생이 제대로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밟으려면요 CLB A 레벨 정도의 언어 구사 능력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그런 가정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격 기준에 아예 공식적으로 추가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합당하죠. 사실은 CLB 레벨별 공인시험의 성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CLB 8이 꽤 높은 레벨이긴 하지만요 IELTS 제너럴 기준으로 리스닝만 7.5인 걸 빼면은 나머지는 다 6.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CRB 레벨로 보면은 B2 레벨 정도 되는 건데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던 엘리저블 인스티튜션 적격 교육기관의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취지 부분에서 설명했던 그
bad actors란 말 있죠. 그러니까 악성 교육기관과 리크루터는요 제대로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마치 무슨 학위 인쇄소처럼 운영을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학생들을 꽂아 넣는 에이전시들을 저격한 거나 다름없고, 그리고 이런 학교들 다니는 학생들 중에 졸업할 때까지도 영어 CLB A레벨 못 받은 학생들이 수두룩한 것도 주정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BC 주정부는요 연방정부에서 할당받는 학생 비자 신청 건수 BC주는 8만 3천 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53%는 공립학교, 47%는 사립학교에다가 배정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퍼센테이지만 알려줬고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정할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BC주에는요 대학원 타이틀만 달고 석사 과정도 마치 그 학위 인쇄소처럼 마크 밀러 장관 표현에 따르면 허피 밀처럼 운영하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학사, 석사, 박사 세 개 기본 스트림 말고 거기에 이제 신청할 자격이 되지는 않지만요, 캐나다 내에서 학위 또는 수료증을 받은 학생은 기타 BCPNP 스트림에 지원이 가능하단 말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뭐 캐나다 전역 교육기관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엘리저블한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적격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들은 이 스트림에 넣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BCPNP 스트림에 도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게다가 함량 미달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익스프레스 엔트리 CRS 점수도 이제 날로 먹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많이 타지 않았을 테니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타국의 좀 더 젊은 친구들은 이런 학교들 나와가지고 석사 타이틀만 가지고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를 공짜로 먹는 그런 경우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섹션에서는 온타리오주에서 이번 주에 발표한 학생 비자 할당 비율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부분, 온타리오주가 연방정부로부터 배정받을 학생 비자의 수는 아직 100%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학생 비자 몇 개가 어떤 학교에 주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자, 이거 염두에 두고 이제 자세히 알아보죠. 네, 온타리오주 쪽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일단 연방정부로부터 배정받은 학생 비자의 96%는요 공립대학교와 공립칼리지에 배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4%는 사립대학교, 사립칼리지, PPP 그리고 어학원에 배정을 합니다. 얘들 전부 다 합쳐서 4%인 거예요. 그리고 기타 그 무슨 스트림몰 같은데 딸랑 사무실 하나 두고 운영하는 그런 커리어 칼리지라고 하는 데 있죠. 그런 데는 이제 학생 비자 발급 안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학생은 못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럼 PPP는 뭐냐?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의 약자가 PPP인데요. 한국말로는 뭐 민관 합작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말하면요, 인구가 많지 않은 좀 먼 곳에 본교가 있는 공립 칼리지들이 인구가 많은, 예를 들면 광역 토론토 지역 있죠, GTA, 거기에 있는 사립 칼리지들과 제휴를 맺어가지고요 파트너십을, 공립 칼리지의 커리큘럼을 사립 칼리지가 위탁해서 가르치고 거기 다닌 학생은 그 공립학교의 공립칼리지의 졸업장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입니다. 이게 사실은 온타리오주 유학판을 완전히 아사리판으로 만든 주범 중에 하나예요. 이 PP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키아리 채널의 이전 영상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은 이제 끝인가, 충격적인 캐나다 학생 비자 및 취업 비자 개편안 발표 18분 11초부터 보시면은 내용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PPP 쪽을 대폭 축소하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리고 온타리오주에 필요한 과정, 그러니까 기술직, 헬스케어, 그리고 공학 계열, 호텔이나 관광업, 그리고 유아교육 쪽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우선해서 학생 비자를 내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어 과정 등록하는 사람도 우대해 줄 거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각 학교별로 배정되는 학생 비자 수는요, 각 학교별로 2023년에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그 개수를 넘을 수 없다고 하고요. 무조건 그 이하여야 하는 거예요. 각 학교별로요 2023년에 1년 차로, 그러니까 신입생으로 들어 로컬 학생들, 그러니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학생들 등록 학생 수를 기준으로 2024년 유학생 비율을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원문을 보면요, as a final backstop, the ratio of international permits cannot exceed 55% exclusive high demand areas of the institution's 2028 first year domestic enrollment 라는 말이 있는데 원문이 약간 이상해요. 유학생의 수가 아니라 레이시오, 그러니까 비율이 2023년 1년차 로컬 등록 학생의 55% 이하여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더 레이시오 오브가 아니라 the number of international permits로 바꿔야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면요, 작년 로컬 새내기 학생의 55%에 해당하는, 아니면 그 이하나요?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만
학생 비자를 발급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거 원문 작성자가 작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공지에 이런 실수하는 게 참 그냥 넘어가기에는 제 직업병이 용납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디테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 좀 알아보죠. 웹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퀵 팩트라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온타리오주에는 공립대학교가 23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22개는 유학생 수가 2023년이랑 비교해서 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일한 예외가요, 본 캠퍼스가 아주 저 멀리 수생마리에 있는 엘거마 유니버시티입니다. 여기는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예외적으로 유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본교는 수생마리에 있는데 GTA 지역인 브램튼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브램튼이 어떤 곳인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캠퍼스에서 유학생들을 진짜 무분별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엘거마 유니버시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유학생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50%에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학교에서 최근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고가 터졌어요. 어떤 사고냐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전공, 경영학이겠죠? 비즈니스 전공 시험에서 여러 학생들이 치팅을 한 게 걸려가지고 F학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자기들 점수는 F학점 받을 만한 점수가 아닌데 F학점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뭐 치팅을 이유로 F학점을 준 거는 학교의 핑계고, 재수강을 받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비싼 학비도 모자라서 더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게 이 학교의 의도라면서 시위에 나선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뭐 그래서 F학점을 철회를 해준다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과보다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고요. 결과적으로 이 엘거마 유니버시티가 4년제 대학교 중에는 유일하게 온타리오주의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요, 24개 칼리지 중에 11개는요 2023년이랑 이제 유학생 수가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하고요. 그런데 PPP를 운영하던 칼리지들이 이제 굉장히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콕 집어서 코네스토가 칼리지, 키치너 워털루에 있는 아주 큰 칼리지인데요, 그 칼리지도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아예 대놓고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참고로 코네스토가 칼리지는 PPP 운영 안 하고요, 순수 공립 칼리지인데도 이런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전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PPP를 다니는 학생들은 PGWP도 못 받기 때문에 어차피 PPP 쪽은 학생 수가 확 줄어들 게 확정적이에요. 참고로 이 PGWP 지원 중단은요, 처음 발표됐을 때는 9월부터라고 했는데 최근에 아주 조용하게 5월 15일부터 더 일찍 시행을 할 거라고 공지를 한 상태예요. PPP는 죽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코네스토가는 공립 칼리지인데도 왜 이런 특별 대우 받게 됐냐 하면요, 자,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2022년 기준인데 학교별로 발급된 이제 학생 비자 개수인데요, 코네스토가 칼리지가 제일 위에 있는 건 당연하고 무려 3만 1,000건이나 돼요. 2위인 센테니어 칼리지가 15,000건밖에 안 되는 걸 보면 2배 차이가 납니다. 말도 안 되죠 진짜. 키치너 워털루는 GTA에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외국인 학생을 말도 안 되게 그냥 눈 감고 막 받았어요. 게다가 기숙사 같은 이제 유학생 하우징 문제에도 거의 관심이 없다시피 해가지고 이쪽 동네는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제 렌트나 이런 거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고요. 이 부분은요, 뭐 언론, 로컬들, 심지어는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아주 그냥 계속 얘기가 나왔고요. 정말 코네스토가 칼리지는 샌드백처럼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타리오 주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타를 날리는 거죠. 그리고 유학생 하우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모든 공립 대학교와 공립 칼리지는요, 유학생이 원할 경우에 주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숙사 같은 거겠죠. 그거를 학교들이 스스로 마련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의 정신 건강도 이제 챙겨야 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온타리오 주 차원에서도 3,200만 달러를 이 부분에 투자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물론 우리 한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고생들을 하지만 다른 나라 유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뉴스에도 자주 나왔던 내용이지만 특정 국가의 학생들이 이제 부담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울증은 물론 심지어는 스스로 세상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뭐 한 달에 이제 시신이 몇 곳씩 뭐 모국으로 이렇게 이송이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여기서 뭐 뉴스는 안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온타리오 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손을 써보겠다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누구나 유추할 수 있지만 온타리오주와 BC주 모두 유학생 수가 이전보다 상당히 줄어들 거고요. 두 주 모두 각자 상황에 맞게 대처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대처는 PPP를 포함해서 사립학교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억제를 하고요. 그리고 공립학교들은 하우징 옵션 등 돈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강제로 진행을 하게 해가지고 학교별로 받는 유학생 수를 약간 자연스럽게 줄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느껴지고요. 동시에 지나치게 많은 유학생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렌트 문제라든지 주택 대란이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들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온타리오주 쪽은요, 좀 내용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먼저 원서 집어넣고 먼저 원서 승인되는 그런 학생들에게 먼저 학생 비자가 발급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줄 것 같아요. 연방정부 스터디 퍼밋을 받기 전에 PA예요. Provincial Attestation Letter라고 해요. 이 주정부에서 이 레터를 먼저 발급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터디 퍼밋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온타리오주에서 정한 우선순위와 학교별 쿼터에 따라서 통제가 될 겁니다. BC주는요, 온타리오주처럼 사립학교를 노골적으로 통제하진 않아요. 실제로 사립학교 쪽에 무려 47%나 학생 비자를 배정을 해준 것도 있고요. 하지만 언어 점수를 높였고요. 그리고 박사 제외 취업 관련 조항을 넣어가지고요, 유학을 통한 PNP 신청자를 억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퍼피밀, 그러니까 학위 인쇄서 같은 그런 학교들, 그리고 여기로 학생들을 꽂아주는 악성 에이전시들은요,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태까지 BC주의 현실을 숫자로 보여드리자면요, 여기 위쪽에 있는 빨간 박스에 있는 유니버시티 캐나다 웨스트 UCW가 합니다. 이 학교는요,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는 사기업인 글로벌 유니버시티 시스템스라는 회사에 소속돼 있는 사립 유니버시티입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건물 2개인가 쓰는 그런 학교예요. 되게 작은 학교인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2022년 학생 비자 발급 건수가요, BC는 물론이고 캐나다를 대표하는 대학교인 UBC 있죠. UBC의 2.5배 정도 됩니다. 저 위에 UCW가 14,449건, 저 밑에 UBC는 5,759건이네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BC주는 이런 현상에 어떻게든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이제 더 이상 쉬운 유학 후 이민 코스는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개 주인 온타리오주와 BC주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면요, 다른 주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학 후 이민도 이제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그래도 꼭 유학을 와야 된다면요, 주에 따라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중시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전공들로 와야 될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힌 전공들을 노리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영어도 최대한 미리 준비해서 오셔야 됩니다. 예전에 다른 여러 영상들에도 수시로 얘기하긴 했지만요, 이 영주권 코스 타면서 삶이 빡빡해지면요, 언어 능력 키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설령 여기가 현지라고 해도요. 그러니까 최대한 준비를 해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BC주도 그렇지만 특히 온타리오주는요, 학교들이 유학생을 통해 가지고 버는 돈이 확 줄어들 게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학교들의 재정이요, 유학생에 의존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았던 걸 생각을 하면 앞으로 이런 학교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어쩌면은 학교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문을 닫아버리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요, 이러한 노력으로 이런 상황이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유학 후 이민이요, 캐나다의 유학 후 이민이 앞으로 해소가 되고 정상화가 되고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도 많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면요, 향후 몇 년 내로는 다시 완화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영주권까지 받으려는 분들께 다시 문이 활짝 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캐나다는 지금은 유학 후 이민길이 많이 좁혀지지만 캐나다는요, 외국인을 상대로 한 교육 산업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시적인 위축이고 나중에는 다시 충분히 합당한 수준으로 넓어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